안녕하세요. 영주권 랜딩을 앞두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저는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만 영주권을 유지할 생각이라 향후 영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한다고 하는 국적 포기세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국적 포기세로 불리는 미국 엑시 텍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자체가 방대하고 난해해서 세부 내용을 다루기는 시간 제약상 힘들고 오늘은 주요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회사에서 개최하는 미국 세무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미국 엑시 전략이라는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엉클샘 세무 교육 세미나가 좋다고 투자 이민 단톡방에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엉클쌤 홈페이지에 세미나 일정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또 개최되었던 모든 세미나 동영상을 엉클쌤 교육 사이트에서도 재생하여 보실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적 포기세인 엑시텍스는 코버드 엑스페이트리엇인 국적 포기세 대상자가 국적 포기일 기준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을 가상으로 매각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과 특정 이연 소득 등을 국적 포기일 시점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그 간주 소득을 과세하고 국적 포기 이후 국적 포기세 대상자가 그의 자산을 미국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에 대해 자산 이전세를 미국인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엑시텍스는 크게 두 가지 과세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8개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장기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과될 수 있는 미 내국세법 877A에 따른 엑시텍스가 있고 국적을 포기한 국적 포기세 대상자가 다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을 할 때 그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미국인이 미 내국세법 2801에 따른 웰스 트랜스퍼 텍스라는 40%의 부의 이전에 대한 증여상속세 성격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자로 횟수로 7년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권자는 당연히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시민권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 포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영주권으로 랜딩한 해부터 포기한 해까지 카운트를 했을 때 8개년이 되면 롱텀 레지던트, 즉 장기 영주권자로 시민권자와 동일한 신분이라고 보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국적 포기인이 되는 거예요. 그 특정 요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국적을 포기한다 하여 모든 시민권자와 장기 영주권자가 국적 포기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 포기세 대상자를 판별할 때는 소득 요건, 자산 요건, 그리고 세금 관련한 의무 충족 여부를 테스트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국적 포기세를 계산해야 하는 코버드 엑스페이트리엇이라는 국적 포기세 대상자가 되어 국적 포기세 대상자가 되면 엑시 텍스와 트랜스퍼 텍스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 요건은 국적 포기일 이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5개년 미국 연방소득세액이 2021년 현재 기준으로는 17만 2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인컴 텍스 테스트를 뜻합니다. 하지만 인컴 텍스 테스트에서의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한 미국 세액이자 순투자 소득세와 같은 기타 연방 세액은 고려하지 않은 일반 소득세액을 뜻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많이 걸리시는 요건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테스트인데요. 두 번째 요건은 국적 포기일 기준 전 세계 순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인지를 판별하는 넷 월스 테스트입니다. 네, 두 번째 테스트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만 달러면 25억 원 정도네요. 저랑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강남 아파트가 30억 원인데 그럼 저희는 충족하겠네요. 다행히 국적 포기세는 개인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자산, 요건 200만 달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도 국적을 포기하는 본인의 자산만 고려하게 됩니다. 즉, 공동 명의로 있는 자산의 경우 지분율이 있다면 지분율대로 계산하거나 부부의 경우에는 반만 본인의 자산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총자산이 아닌 부채를 감안한 순자산으로 평가하셔야 해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신 집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자산에서 차감 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200만 달러 이상이면 넷 월스 테스트를 충족하는 거예요. 부동산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현금이나 주식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산의 개념 외에 퇴직연금 같은 미래 자산들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경우 지금은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이라 당장은 나의 자산은 아닐 수 있지만 수혜자가 결국 나인 위탁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연금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순자산에 포함시킵니다. 만약에 신탁 자산이 있는데 내가 그 신탁의 수혜자라면 당장 나의 명의가 아닌 신탁 자산도 국적포기세 대상자 판단 자산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자산 요건은 피할 방법이 없겠네요. 네. 그래서 영주권 포기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보유 횟수가 8개년이 되지 않도록 미리 전략을 세우시거나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식 아니면 부채를 유발하는 방식 등으로 순자산을 낮춘 후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산 요건을 피하시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런 저런 방법이 존재하긴 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으니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하시기 이래서 2년 전에 좀 더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테스트 모두 피하시더라도 세 번째인 서티피케이션 테스트에서 제일 많이 걸리시는데요. 이 부분이 무서운 점은 이 테스트에 걸리면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사람들도 국적 포기세가 유발되고 향후 증여 상속 시 40% 트랜스퍼 텍스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티피케이션 테스트에 걸리지 않으려면 영주권 포기 전년도를 포함한 5개년 동안 미국 연방 각종 신고 의무를 미국 국세청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이행하셨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국적 포기세 적용 서식인 폼 8854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과거 신고서들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언하며 위증죄에 대한 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세금 신고를 알아서 잘 해줄 테니 세 번째 테스트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티피케이션 테스트는 과거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정보성 신고서는 모두 법규에 맞추어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폼 8854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되었는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전문가의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IRS 조사 시에 어렵지 않게 오류가 발견되고는 합니다. 되도록이면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에게 컴플라이언스 리뷰를 의뢰하여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긴 한국에서도 보통은 세무사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에 걸리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미국 세금 신고의 경우에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인인 의뢰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전문가들도 본인이 자주 접하는 분야가 아니면 놓치는 어려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잘 했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그럼 만약 국적포기세 대상자인 코버드 엑스페이트리엇이 되면 국적포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미 내국세법 877A에 따른 국적포기세를 계산할 때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과세 조항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간주 양도세인 마크 2 마켓 텍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한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취득가와 국적 포기일 당시의 시가 차이를 산정해서 미국 캐피털 게인 텍스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세금은 기본적으로 간주 양도 차익에 대해 주어지는 공제액이 존재하고 그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74만 4천 달러입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현재 시가 35억 원 아파트도 제 지분율만큼은 취득가와 비교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는 말씀이죠? 그 금액이 말씀하신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국적포기세 대상자이긴 해도 국적포기세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네, 양도 차익 계산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취득가를 실제 취득가가 아닌 영주권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액이 조금 줄어들겠죠. 국적 포기세는 간주 양도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간주 양도세만 생각하시다가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세 가지 과세 항목은 첫 번째, 미국 은퇴연금인 401k나 IRA와 같이 미국 세법상 과세가 이연된 미국 소득에 대한 과세. 두 번째, 외국의 사적연금 및 스톡 옵션 등과 같은 각종 이연 보상에 대한 과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탁자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세 항목들은 실제 해당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산의 현재 가치가 국적 포기와 동시에 국적 포기세로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주 양도세와는 달리 기본적인 공제도 존재하지 않고요. 미국 은퇴연금의 경우에는 특정 절차를 거쳐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을 때 미국의 비거주자 신분 기준으로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국적 포기세를 이연할 수 있지만 한국 퇴직연금은 미국 국적 포기 시 해당 퇴직연금을 일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해 미국의 국적 포기세를 내고 향후 실제 연금 수령 시에는 한국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무조건 이중과세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적 포기세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몰랐으면 한국의 IRP와 ISA로 많이 쌓아둔 제 개인연금도 국적 포기세로 과세 대상이 될 뻔했네요. 네, 국적 포기 이전에 꼭 사전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여 과세 시뮬레이션을 디테일하게 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되도록이면 코버드 엑스페이트리엇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네, 국적 포기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적 포기세는 당장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국적 포기세 대상자, 즉 코버드 엑스페이트리엇은 궁극적으로 본인의 자녀나 손자 혹은 다른 미국인에게 향후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에 부과되는 트랜스퍼 텍스 40%가 국적 포기세 관련한 세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세금은 섹션 2801 트랜스퍼 텍스인데 이 세금은 현재 법적 시효가 2008년 이후 국적을 포기한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영주권 8개년을 채우고 영주권을 반납할 때 순자산 200만 달러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 당장 국적 포기세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미래의 시민권자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상속하면 자녀가 미국의 40% 트랜스퍼 텍스를 내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에 납부할 상속세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 텍스 목적상으로는 외국에 납부한 상속세를 40% 세금에서 세액 공제 처리는 해줍니다. 하지만 트랜스퍼 텍스 계산에서는 공제가 없는 반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는 주어지는 상속 공제 금액이 꽤 있어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과세 표준이 더 높아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뵙고 의뢰를 드린 후에 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법규와 국제조세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신 후 이민법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엉클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